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2시간 전은 아니군요. 새벽 5시경 하도 피곤해서 잠깐 졸았더니 이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부지런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바로 아시아 세션 들어가죠. 어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시장 드라이브가 하루를 장악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현물 시장에서도 LG전자가 상한가를 간 등 나름 매수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거를 차마 따라갈 수는 없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로 델타를 따라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 9시 좀 넘어서 이 트럼프의 트윗이 나왔는데 순간 미국 지수 선물들이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그 하락폭이 절대로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하락한 이유가 올해 마지막 이슈였던 부양책이 또 나가리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시장이 놀랐는데, 그도 그런 게 그 전에 이제 부양책이 타결됐다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이 너무나 미지근했죠. 그래서 이제 부양책 또 파토냐 하면서 이 선물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 뒤로는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순간 21선 언더슈팅을 주었으나 딱 거기까지만 했죠. 저는 그 어제 시황에서 얘기했듯이 분명히 21선 언더슈팅을 한번 주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했었는데요. 그 LG전자 같은 대형주가 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10시 30분부터는 부지런히 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차익 매도가 거의 나오질 않아서 현물 수급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시장을 올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장중 저점 대비 6포인트가 넘는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더슈팅 주는 모습을 잘 보시면요, 이거를 한 30초 본 같은 걸로 디테일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 마켓 뎁스 모니터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 그 처음에는 베이시스가 버텼어요. 즉 그 미국 지수점을 빠지는데도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덜 빠졌습니다. 그런데 못 견디다 못해서 그 선물을 아래로 깐 거죠. 예. 그러니까 그 369.35 정도까지 그 자리는 어떻게든 버텼어요. 그런데 거기서 368.85를 찍는데 그게 언더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더슈팅 나오면서 미결을 싹 모아서 외국인들이 거기서부터 쭉 당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제 참 그 21선에서 눈 감고 매수를 한 사람들은 설마 거기서 한 1포인트 손절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21선 터치할 때 매수를 하겠다고 싶으면 최소한 현재 내재 변동성의 그 현재 내재 변동성에 해당하는 그 선물 그 진폭을 계산하셔서 손절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가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손절을 얼마 잡아야 되냐면 한 2.4포인트를 잡아야 돼. 2.45포인트? 그 정도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21선이 369.25, 35 이 정도다라고 하면 거기서 한 2.45포인트는 물릴 각오를 하고 거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 자리 21선 매수할 거야 라고 했는데 한 1포인트 손절을 준다, 또는 0.5포인트 손절 준다. 왜냐면 그 정도밖에 손절 안 주면 손실도 적죠? 그런데 그러다가 언더슈팅 나와서 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중요한 지지선에서 그 매수를 잡고 싶다, 그러니까 역추세를 잡는 거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최소한 현재 내재 변동성을 고려한 진폭을 계산해서 손절매를 잡아라. 단순히 무슨 1포인트 손절, 0.5포인트 손절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어제 그 5천 계약 넘게 선물을 샀어요. 그런데 장 막판에는 베이시스를 누르면서까지 포지션을 상당량 줄였거든요. 한 3천 계약을 줄였습니다. 이거는 그다지 이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튜브 녹화하고 있는 중에는 시장이 보합 출발을 해갖고 위로 엄청나게 땡겼죠. 예. 저는 이 구간들은 굉장히 오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이라서 제가 포지션을 잡거나 하진 않겠지만 지금 옵션 시장의 무주공산이라고 보고요. 무주공산? 좀 표현이 좋지만 어쨌든 누가 깃발 꽂으려고 어거지로 당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시장에 어떤 그 선도한 추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월물은 극심한 양매도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좀 콜매도에 물렸다 하더라도 어제 눌린 것 자체는 이제 워낙 저점에서 때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지만 월물 전체로 보면 콜매도는 계속 단가 맞춰서 때리고 하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말에는 포지션 키우지 마세요. 자, 바로 유럽 세션 들어갑니다. 사실 유럽 세션에도 별 내용이 없었어요. 우선 트럼프의 트윗으로 미국 지수 선물들이 눌린 것은 이 아시아 세션 후반부에 상당량 회복을 해버렸죠. 그리고 유럽 전산장 시작되자마자 플러스 전환하고 유럽 지수가 상승하니까 다 함께 올라와 버렸습니다. 왜냐면 유럽은 어제가 마지막 거래일이었어요. 그리고 브렉시트 이슈는 뭐 다들 지긋지긋해하는 상황이라서 뭐 무시하고 롱이 마지막까지 들어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로화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요. 비달러 통화들이 어제 나름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유럽 마감 후에는 이 파운드가 폭등하기까지 했는데 달러 인덱스 뭐 90포인트 뚫는 시점을 조절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좀 쉬어가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유럽 세션에서 체크할 부분은 월화 연속으로 기름이 크게 음봉을 맞았습니다. 이게 뭐 영국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얻어맞았다고 하면 통화시장을 가장 먼저 회복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지수도 다 회복했죠. 그럼 당연히 기름 같은 커머디티들도 다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제 아시아 세션 오후 2시 30분까지는 계속 눌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시장이 좀 너무 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름 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잡기에 좀 적절했어요. 그러면 과연 기름을 그 선물을 살 거냐 콜옵션을 살 거냐 이건데, 기름은 이 콜옵션 잔존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본 거는 브렌트를 $50 이상으로 올려놓은 게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왜냐면 어제 원유 재고가 있었으니까 그 이상은 조금 기다리기가 좀 오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콜옵션보다는 선물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는 글로벌 자산군들이 변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이라서 자칫 콜옵션을 사면 선물 그 이익이 덜 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또 아시아 세션 후반은 이 마켓 메이커들이 기름 옵션 시장에서 호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비드에스크 스프레드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지 선물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지 판단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어제 그 순간에서는 기름 롱을 잡을 때 선물이 옵션보다 유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냐? 결과는 옵션이 조금 더 유리했어요. 왜냐면 그 원유 재고 발표하고 나서도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판단이 오를 그 선택이 어떤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선택하는 로직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 고려하고 변동성 고려하고, 그리고 이게 내가 포지션 잡았을 때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그 업사이드를 고려해서 다운사이드가 적으면 선물도 나와요. 근데 다운사이드가 많으면 선물보다는 옵션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다운사이드가 많으면 옵션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런데 그 잔존일이 또 많으면 그냥 옵션 하는 게 잔존일이 적으면 옵션이 감마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을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내가 방향을, 어떤 델타를 본다, 방향성이 델타니까 방향을 본다 하면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만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옵션보다는 선물이 나았다, 그렇게 보는데 뭐 둘 다 결국에는 이익이 났겠죠. 근데 저는 옵션을 선택했다면 조금 이익이 더 날 수 있었다. 그런데 옵션을 선택하진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로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얘기됐다. 어제 그 유럽 채권들과 함께 미국채 10년물이 눌렸어요. 이게 무슨 지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코로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금씩 이익 실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올해 유럽 채권들 정말 강세였죠. 근데 내년도 그 이코노미 아웃룩 리포트 지금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채권이랑 FX에서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주식도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 상대적인 얘기예요. 이 몇 년 동안은 채권 시장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클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미국 세션 들어갑니다. 미국 본장 시작 전에 유럽이 워낙 강하게 올라오니까 미국 지수 선물도 따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미국 지수 선물이 크게 올랐다고 보기는 그렇고 그냥 변동성이 죽으니까 같이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었고 나스닥만 유난히 약했어요. 그저께는 나스닥이 그렇게 강하더니 오늘은 많이 약했죠. 그러니까 유럽 세션에서 시작된 이 프리마켓 보니까 이미 준비디오 눌리고 하면서 테크 섹터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어요.
경제 지표로는 장시작전 발표된 신규 실업수 당첨 건수가 컨센서스 90만 건인데 80만 건으로 컨센 대비는 잘 나왔는데 이거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 부양책이라는 게 규모도 중요하지만 적시성도 참 중요하죠.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PC 물가지수나 뭐 내구재 수주 이것도 컨센 대비로는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시장은 딱히 반응은 없었습니다. 워낙 유럽이 강하니까 뭐 밀리진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어서 미국 본장 시작되자 나스닥에서 강력한 매도가 나왔죠. 근데 다우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냥 계속 끝까지 매수가 들어왔어요. 끝까지라기보다는 한 그 점심 끝날 때까지. 네. 근데 그 나스닥에서 매도가 나왔다고 하지만 시장 참여자 자체가 적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막 그렇게 강하게 부러지진 않았죠. 근데 장중에 확실히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0시에 발표되는 이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 또 신뢰 지수 이거 모두 컨센 대비로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11월 신규 주택 판매가 84만 건으로 크게 감소했죠. 이게 계절적 요인 때문에 감소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이 피크아웃을 해서 교외 지역으로 이 신규 주택을 매수해서 나가려고 하는 게 줄어들고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거는 0시 30분에 원유 재고인데 컨센서스 대비 훨씬 적은 감소가 있었어요. 그럼 이젠 밀려야 되는 게 맞는데 기름은 그냥 상승하던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연말이라서 숏포지션 잡기 부담스러운 데다가 브렌트 기름을 $50 위로 올려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빼겠다 그런 의지가 더 컸다라고 해서 따라 올라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마감하고 나서도 시장은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S&P가 장중에 3,701포인트까지도 올랐습니다. 근데 그 오후 4시, 새벽 4시 40분이죠. 그때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그 순간에는 좀 잠이 들어 있어서 보지 못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 뉴스를 검색해봐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나름 제법 큰 거래량이 터져서 전체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포지션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뭐 어차피 내일 미국 시장 오픈에도 반장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포지션 정리하고 휴가를 떠나는 게 맞겠죠. 개별 종목 보면 줌이 6.14% 빠졌고요. 저 아래쪽 구경하겠다 선언한 겁니다. 그 외 대부분이 기술주들 빠졌습니다. 금융주들은 채권 가격 하락에 상승을 이어나가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의미 없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합니다. 시장이 계속 갈 거냐 말 거냐는 사실 내년에 생각하셔도 되죠. 근데 연말 흐름들 보면 아직 시장에 매수세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매수세가 연초에 생길 여러 가지 재료들에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가 궁금하죠. 무슨 의미냐면 올해 하반기 시장은 모든 그냥 재료를 다 긍정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죠. 과연 이게 내년에도 유지될까? 물론 막연한 쇼트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또 뭐 주변에 보시면 물어보면 야 주식 비싸 응? 그런데 더 갈 것 같긴 한데 난 못 사겠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저도 좀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저는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된다 싶으면 참여할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비싸게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해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콜옵션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풋옵션으로 한다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면 사실 종합주가지수가 3,000의 주식을 산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해지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신규로 롱을 세게 지르는 주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 수익률 게임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내년에 하여튼 포지션 잡자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남은 일주일 괜히 포지션 잡아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올해 장사는 이걸로 끝났다 생각하시면서 휴일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너무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